정옥수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외곽 동네의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는 남편 제구가 직접 심은 감나무가 서 있었죠. 벌써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그의 흔적은 집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옥순 씨 또 혼자 제사 준비하시나 봐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옥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었는데 제사는 왜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 나이에 혼인신고를 왜 안 했을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떨구며 다시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37살에 제구를 만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3시 친구 만숙이 찾아왔습니다. 만숙은 옥순보다 2살 많은 70살로 젊은 시절부터 함께 어려운 일들을 겪어온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옥순아, 제사상 차리는 거 도와줄게. 고마워, 만숙아. 혼자 하려니까 손이 많이 가더라. 만숙은 옥순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옥순아, 제구 씨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혼인신고 안 한 것 때문에 혹시 문제될 일은 없을까? 옥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녀가 밤마다 골몰이 생각하던 것이었습니다. 제구에게는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난 딸 선미가 있었는데 그 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글쎄, 뭐 큰 문제야 없겠지. 제구 씨가 살아있을 때 늘 말하곤 했거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만숙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제구가 왜 끝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처와의 이혼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고,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뭐하러 종이 한 장 때문에 번거롭게 하느냐고 했죠. 제구 씨, 당신이 살아있을 때 왜 그렇게 밀었던 거야? 옥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실에 걸린 제구의 영정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지만 어딘가 답답한 구석이 있던 사람이었죠. 저녁 6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옥수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친척도 자식도 없는 외로운 제사였지만 제구에 대한 그녀의 마음만큼은 진실했습니다. 제구 씨, 우리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편히 쉬세요. 내가 끝까지 지킬 테니까. 제사를 마친 후 옥수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구가 심은 지 15년이 된 이 나무는 매년 가을마다 달콤한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매를 맺겠죠. 이 집만큼은 내가 지켜야 해. 그래야 내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지. 옥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제구의 딸 선미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늘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옥수는 제구가 쓰던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이불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습니다. 혼자서 이 집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옥수는 제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꾸린 이 집 끝까지 지키겠어요.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지만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낸 지 사흘이 지난 화요일 오전, 옥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순 씨 계십니까? 우편물이 왔습니다. 우체부가 손에 든 것은 평범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내용 증명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죠.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내용 증명 우편이라고 해서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받으신 분이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우체부가 떠나간 후 옥수는 거실로 들어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줄을 읽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서. 발신인은 이선미, 제구의 친딸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죠. 옥수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피상속인 이제구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인 본인은 상속재산인 서울시 노원구 소재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 무권리로 거주하고 있는 정옥순에게 즉시 명도를 요구합니다. 옥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명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옥순 씨죠? 저는 이선미입니다. 아버지 이제구 씨의 딸이고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옥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미 씨, 오랜만입니다. 아버님 일주기 때 오실 줄 알았는데. 일주기요? 제가 왜 거기 가야 하나요? 아버지랑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옥순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미 씨, 저와 아버님은 비록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진짜 부부나 다름없었어요. 부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제가 보낸 문서 받아보셨죠? 그 집은 아버지 명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제 것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선미 씨, 잠깐만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늘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제 집이라고. 증거라도 있나요? 유언장이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옥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구가 구두로 한 말들 뿐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선미 씨,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며 그 집을 샀는지 당신이 알아요?
더럽고 치졸해요, 정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옥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져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옥수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수가 큰일 났어. 재구 씨 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뭐라고? 잠깐만, 내가 지금 갈게. 1시간 후 만숙이 달려왔습니다. 옥수는 울음을 터뜨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만수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 옥순아, 진정해. 일단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해. 변호사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재구 씨 친구 중에 변호사 있지 않았나? 박 변호사 말이야.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구의 절친한 친구 박 변호사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일로 찾아가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녁 옥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정옥순입니다. 재구 씨가 늘 이야기하던 옥순 씨. 어쩐 일이세요?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에도 옥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재구와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장식장의 부부 사진, 침실 옷장의 재구 옷들, 부엌 찬장의 그릇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삶 자체였습니다. 정말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 옥수는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구가 심은 그 나무는 이제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 선미의 것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가도 옥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박 변호사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옥수는 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작은 법무사무소였죠. 재구와 함께 몇 번 와본 적이 있어서 길은 익숙했지만 이런 일로 혼자 오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옥순 씨, 어서 오세요. 박 변호사는 7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재구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죠.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옥수는 선미가 보낸 내용 증명을 건네며 울먹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순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구 씨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 이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집이 재구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면 사망과 동시에 법정 상속인인 딸 선미 씨에게 상속됩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옥수는 현실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법 앞에서는 남남이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글쎄요.
혹시 재구 씨가 유언장을 남기신 건 없나요? 아니면 옥순 씨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거나. 유언장은 글쎄요. 찾아봐야겠어요. 사무실을 나선 옥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정옥순 씨 아니에요? 요즘 집 문제로 고생한다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더니 이제 딸한테 쫓겨난다잖아요. 욕심 버리고 그냥 나가면 될 텐데 왜 버티고 있는 건지. 옥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대문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을 한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정옥순 씨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선미입니다. 옥순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제구의 딸 선미가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로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죠. 아, 선미 씨. 직접 얘기하려고 왔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옥수는 어쩔 수 없이 선미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선미는 거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사셨구나. 참 초라하네요. 선미 씨, 아버님은 이 집을 아주 아끼셨어요. 마당에 감나무도 직접 심으셨고. 그만해요. 듣기 싫어요. 선미는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 집은 제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당신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선미 씨, 나와 아버님은 사실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아버지가 왜 끝까지 혼인신고를 안 하셨는지 아세요? 옥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음 한편으로는 당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룬 거죠. 선미의 말은 독화살처럼 옥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다면 혼인신고라도 했겠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집을 샀는지 당신이 알아요? 젊은 시절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이제 와서 당신이 차지하겠다고요?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더럽고 치졸해요, 정말. 나이가 몇인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미 씨,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저도 아버님과 함께 이 집을 지켜왔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더 문제죠. 30년이나 얹혀 살면서 이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일주일 드린다고 했죠? 그 안에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선미가 떠나간 후 옥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선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버지도 마음 한편으로는 당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제구가 혼인신고를 미룬 것도 그런 이유였을까요? 옥수는 제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만숙이 찾아왔습니다. 옥수나,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옥수는 선미와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그년이 뭔데 그런 말을 해?
30년을 함께 산 사이를 뭘로 아는 거야? 만수가, 나도 모르겠어. 정말 재구 씨가 날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걸까? 무슨 소리야. 재구 씨가 얼마나 당신을 아꼈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 하지만 옥순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재구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밤늦게 혼자 남겨진 옥순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이 공간에서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고 선미의 권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옥수는 재구의 유품이 들어있는 서랍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옥수는 무너진 마음을 부여잡고 재구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가방을 꺼냈죠. 재구가 젊은 시절부터 간직해온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구 씨,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옥수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몇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젊은 시절의 재구와 첫 번째 부인, 그리고 어린 선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확인하던 중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재구명의 통장 외에 다른 통장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통장 표지를 보니 예금주 이름이 정옥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옥순은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된 기록이 있었죠. 재구가 몰래 그녀 명의로 적금을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총 잔액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재구 씨, 당신이 이런 걸 해뒀군요.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구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집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더 뒤지던 중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옥순에게라고 적힌 재구의 손글씨였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와 함께 또 다른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먼저 읽어보았습니다. 옥순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혼인신고를 끝내 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고생을 끼칠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실했다는 걸 알아줘. 이 집과 내가 모은 돈은 모두 당신 것이다. 유언장을 써두었으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야. 옥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이라니? 다른 종이를 펼쳐보니 정말로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 나 이재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서울시 노원구 소재 단독주택집원 명시은 정옥순에게 유증한다. 둘째, 모든 예금과 적금은 정옥순에게 유증한다. 셋째, 딸 이선미에게는 별도 재산을 남긴다. 2023년 5월 15일 이재구 도장. 옥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유언장이 있다면 집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공증 관련 서류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박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봐주세요. 옥수는 흥분된 목소리로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순 씨, 이 유언장은 자필 유언서네요.
그럼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자필 유언서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 유언서는 법정에서 진위 여부를 다투기 쉽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대방에서 이 유언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필적 감정을 받아야 하고 재구 씨가 정말 이 유언장을 썼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옥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 유언장과 옥순 씨 명의 통장, 그리고 30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판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요? 네, 요즘은 사실혼 관계에 대한 법원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일단 소송을 준비해 봅시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아, 옥순 씨 오셨네요. 요즘 법정에 다니신다면서요? 참 안 됐어요.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딸한테 집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옥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녁에 만숙이 찾아왔습니다. 옥수나 유언장을 찾았다면서? 그럼 이제 괜찮은 거야? 글쎄, 박 변호사님 말로는 재판을 해봐야 한다는데. 재판이라니, 그거 돈 많이 들지 않아? 옥수는 재구가 남긴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재구가 이런 걸 준비해뒀어. 이 돈으로 변호사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재구 씨가 정말 당신을 많이 사랑했구나. 그런데 옥수나 정말 재판까지 할 거야? 동네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만수가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 집은 내 인생 자체야.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가라는 거야? 만숙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증인이라도 서줄 테니까. 그날 밤 옥수는 재구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내 마음만큼은 진실했다는 문구가 가슴에 와닿았죠. 재구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였다는 것을 말이죠. 재구 씨, 당신이 남긴 이 유언장으로 우리 집을 지킬 수 있을까? 법정에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옥수는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힘든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재구의 마지막 선물인 유언장이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옥수는 재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라고 한 이 집 끝까지 싸워볼게요. 당신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할게요. 박 변호사와 상의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옥수는 선미를 상대로 유언 무효 확인 및 상속 재산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죠. 법적으로는 복잡한 이름이었지만 쉽게 말해 재구의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옥수는 평생 법정에 가본 적이 없어서 무척 떨렸죠. 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준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옥순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은 첫 재판이니까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박 변호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옥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법원 건물 자체가 위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법정에 들어서니 선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죠. 아마 선미의 변호사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박 변호사가 일어서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구가 남긴 자필 유언장과 옥순명의 통장, 그리고 30년간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피상속인 이재구는 생전에 원고와 30년간 부부와 같은 생활을 영위했으며 자필 유언장을 통해 상속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선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불리는 그는 날카로운 인상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해당 유언장의 진위를 강력히 의심합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첫째, 해당 유언장은 공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둘째, 필적 감정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고는 피상속인과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인에 불과합니다. 옥수는 단순한 동거인이라는 표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30년간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이 계속될수록 옥순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자신이 돈을 노리고 재구에게 접근한 나쁜 여자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었거든요. 재판장님, 원고는 젊은 시절부터 나이 많은 남성을 유혹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 순간 옥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옥순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죠. 재구 씨와 저는 진짜 사랑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함께 산 거예요. 원고는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판장이 주의를 주었지만 옥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픈 날도 건강한 날도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옥순 씨, 앉으세요. 박 변호사가 옥순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는 감정적이고 이성적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유언장을 위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옥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위조라니요. 그건 재구 씨가 직접 쓴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김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박에 옥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재판장님, 피고 측에서는 필적 감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품행과 동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적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재판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옥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옥순 씨, 괜찮으세요? 박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옥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법정 밖에서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만족하셨어요? 선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필적 감정까지 받으면 그 유언장이 가짜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선미 씨,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쓸 리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집을 물려준다니 말도 안 되죠. 선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서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필적 감정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수는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법정에서 난리 쳤다던데. 그러게 체면도 없이. 집에 도착해서도 옥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굴욕감이 온몸을 짓눌렀거든요. 자신이 돈을 노리고 재구에게 접근한 나쁜 여자로 그려진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녁에 만숙이 찾아왔습니다. 옥순아, 어떻게 됐어? 옥수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 나쁜 놈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얼마나 재구 씨를 정성껏 돌봤는데. 만수가 나 정말 질 것 같아. 유언장도 가짜라고 하고. 포기하지 마. 재구 씨가 정말 그 유언장을 썼다면 필적 감정에서 드러날 거야. 하지만 옥순의 마음속 절망은 깊어만 갔습니다. 법정에서의 모욕이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옥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재구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재구 씨, 정말 이 유언장 당신이 쓴 거 맞죠? 나를 믿고 써준 거 맞죠? 하지만 사진 속의 재구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의 굴욕이 있었던 그날 밤, 옥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법정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옥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죠. 누가 이른 아침에 찾아온 걸까요? 문을 열어보니 박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밝아 보였죠. 옥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어젯밤에 재구 씨 친구 한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유언장 작성할 때 옆에 있었다고 하시네요.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김철수 씨라고 재구 씨 직장 동료셨던 분이에요. 재구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유언장을 쓰는 걸 직접 봤다고 하세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분이 증언해 주신다고 하세요? 네, 오늘 오후에 만나보기로 했어요. 함께 가실까요? 오후 3시, 옥순과 박 변호사는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죠. 재구와는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이였습니다. 재구 씨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옥순 씨에 대해서도 늘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김철수의 말에 옥순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재구 씨가 유언장을 쓰던 날 기억해요. 작년 3월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했죠. 그때 직접 보셨나요?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재구 씨가 손으로 직접 쓰는 걸 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죠.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변호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옥순 씨, 큰일 났어요. 김철수 씨가 갑자기 증언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네요. 네. 왜요? 선미 씨 측에서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김철수 씨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옥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유일한 증인마저 사라진 것이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옥순 씨, 필적 감정 결과가 좋지 않아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 원장의 필적이 재구 씨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재구 씨가 쓴 거라고요. 재구 씨가 아프셨잖아요. 손이 떨려서 평소와 글씨체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과학적 증거를 중시하거든요. 옥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 원장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면 정말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늦은 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박 변호사가 서 있었는데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옥순 씨, 재구 씨가 저에게 맡겨둔 게 있어요. 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면서 만약에 옥순 씨가 어려움에 처하면 주라고 하셨어요.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재구의 친필로 옥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순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선미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거고. 하지만 선미를 미워하지는 말아요. 그 아이도 불쌍한 아이예요. 내가 선미를 어릴 때 버려두고 당신과 살았으니까 그 아이 마음에 상처가 많을 거야. 엄마 없이 혼자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 선미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도 이해하세요. 아버지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서 화가 날 거야. 하지만 그 아이도 결국은 가족이에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야. 옥순 씨,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야. 3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이 집은 당신 집이니 포기하지 말아요. 하지만 선미와 싸우지 말고 그 아이를 이해해주면 분명 길이 열릴 거예요. 편지를 읽은 옥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구가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죠. 재구 씨가 정말 깊은 분이셨어요. 선미 씨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하고 계셨거든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재구 씨가 혼인신고를 미룬 것도 선미 씨 때문이었어요. 선미 씨가 크게 반대했거든요. 재구 씨는 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미뤘던 거예요. 옥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재구가 왜 그렇게 망설였는지, 왜 선미가 자신을 미워하는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은 계속해야 해요. 하지만 선미 씨와 대화할 기회도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옥수는 재구의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선미를 미워하지 말라. 그 아이를 이해해주면 분명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죠. 다음 날 아침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선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한 것이었죠. 선미 씨, 저 정옥순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선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아버님이 선미 씨에 대해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에 최종 재판이 있잖아요. 그 전에 한 번만 만나주세요. 긴 침묵 후에 선미가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옥수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구의 말대로 선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말이죠. 선미와의 전화가 있은 지 사흘 후 드디어 최종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옥수는 새벽부터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죠. 오늘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지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야 했거든요. 아침 8시 박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옥순 씨, 준비되셨어요? 솔직히 무서워요. 또 모욕당할 생각하니까. 오늘은 다를 거예요. 진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옥수는 제구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선미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졌죠. 법정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동네 사람들도 몇 명 보였어요. 선미는 저번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순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뛰었죠. 오늘은 최종 변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피고 측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매우 명확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 유언장이 위조로 판명되었고 원고는 법적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원고는 30년간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와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옥수는 또다시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 앉자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필적 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피상속인이 병환 중에 유언장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입니다. 박 변호사는 옥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30년 동안 피상속인과 진정한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나 다름없었죠. 이제 원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옥수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재판장님. 옥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제구 씨와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부였어요. 옥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늙을 때까지 아픈 날도 건강한 날도 함께 했어요. 제구 씨가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했고 제가 아플 때는 제구 씨가 돌봐주었죠.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옥순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제 인생 그 자체예요. 마당의 감나무는 제구 씨가 직접 심었고 부엌의 찬장은 제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는 재구 씨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고 안방에서는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시지만 제 마음의 집이에요. 30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옥수는 선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 씨, 당신도 이 집에서 어릴 때 살았죠? 아버님이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셨는지 아세요? 선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당신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딸한테 미안하다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후회된다고.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 곁에서 그분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방청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마음이 움직인 것 같았어요. 재판장님,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친척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것은 재구 씨와의 추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옥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권리가 없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실해요. 재구 씨도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이 집을 지키는 건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재구 씨와 함께 만들어온 삶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옥수는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 집에서 재구 씨를 그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옥순이 자리에 앉자 법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판장도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미가 갑자기 일어선 것이었죠. 재판장님,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선미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선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선미를 말렸지만 선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분을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선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어서. 미안해요. 선미는 옥순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그 순간 법정은 술렁거렸습니다. 옥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미를 바라보았죠. 재판장이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동안 선미는 옥순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휴정이 끝나고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선미와 옥순의 화해를 본 재판장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죠. 피고 측에서 입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선미 씨,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정옥순 씨가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선미를 말렸지만 선미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는 이분을 정말 사랑했고 이 집에서 함께 살기를 바랐을 거예요. 재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신다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선미 씨가 소유권을 유지하되 옥순 씨에게 평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어머니께서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옥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소유권은 아니었지만 평생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옥순 씨, 정말 다행이에요. 박 변호사가 기뻐했습니다. 재구 씨도 천국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법원 앞에서 선미가 옥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얘기할까요? 두 사람은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선미야, 왜 마음을 바꾼 거니?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겠고요. 선미는 차를 홀짝이며 계속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왜 나를 두고 가셨나? 왜 다른 여자와 사시나 하는 생각만 했거든요. 선미야, 하지만 오늘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하시고. 옥수는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늘 미안해했지만 자랑스러워했단다. 정말요? 그럼 내가 대학 졸업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회사 동료들한테 자랑하느라 난리였어.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내 아버지가 그걸 가장 바라셨을 거야.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전과 달리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어요. 옥순 씨, 재판 잘 끝났다면서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집에 도착하니 친구 만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아, 어떻게 됐어? 옥수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선미 씨가 마음을 바꾸다니. 재구 씨가 도와준 것 같아. 하늘에서 지켜봐 주신 거야. 그날 저녁, 옥수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재구 씨, 고마워요. 당신이 써준 편지 덕분에 선미와 화해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선미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영전에 꽃 좀 올리고 싶어요. 그래, 들어와. 선미는 제구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어머니와 화해했어요. 앞으로는 효도할게요. 옥순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재구 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말이에요. 그 후로 선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옥순과 함께 시장을 보기도 하고 함께 재구의 묘를 찾아가기도 했죠.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선미야, 고마워.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아니에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옥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선미가 자주 찾아와 주었고, 만숙도 늘 곁에 있어 주었거든요. 어느 날 눈이 펑펑 내리는 저녁, 선미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추우시죠?
보일러 온도 올려드릴게요. 고마워, 선미야. 너 같은 딸이 있어서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제구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했어요. 제구 씨,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옥수는 마음속으로 제구에게 인사했습니다. 봄이 오자 마당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옥수는 선미와 함께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꽃 구경을 했어요. 어머니, 이 집 정말 아름다워요. 아버지가 왜 이곳을 사랑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이 집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특히 이 벚꽃을 좋아하셨어. 옥수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온 모든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 나는 끝내 지켜냈구나. 그리고 오늘도 살아간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옥순과 선미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제구의 영혼이 함께하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